안녕하세요. 네오 비비입니다. 오늘은 코딩에 관련돼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1세기 산업사회에서 전반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 IT 패러다임이 변화하는가에 대해서, 또 미래에 대한 비전, 또 새로운 스킬을 쌓을 수 있는 많은 기술들을 요즘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뭐 새로운 패러다임은 모두 다 공유를 하고, 그리고 인류의 미래 발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저 또한 80년도부터 애플 베이직과, 그리고 코볼 메인프레임에서 작성했었죠. 예, 코볼을 시작을 해서 지난 수십 년간 많은 언어들을 습득하고 또 익히면서 어떻게 변화해 왔고, 국내 정보 기술에서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 뭐 정치권이든 아니면 개인들의 어떤 이익 집단들에 대한 그런 내용 때문에 안타까운 사안들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80년대 IBM PC와 더불어서 보통 MS 도스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MS 도스 이전에 사실은 8비트 애플 때부터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특히 동네 골목마다 컴퓨터 학원이 굉장히 많이 생겼었죠. 아마 제 기억은 아마 존던 정권 그때부터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발표하고 얼마 되지도 않고 국내에서도 그 전자상가, 세운상가라고 있죠. 용산 이전입니다. 용산 이전에 세운상가 위주로 해서 8비트 애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렸어요. 그때 저도 많이 샀고요. 그리고 뭐 가격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때 당시 돈으로 해도 거의 100만 원. 왜냐면은 기계값만 해도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했고, 주변 장치까지 하면은 거의 100만 원까지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굉장히 큰 돈이죠. 왜냐? 그게 80년대 초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80년도 초반에 100만 원이라면 엄청나게 큰 돈이었었고, 그 이후에 제가 IBM 16비트를 산 것이 아마 대우 통신인가? 대우전자인가? 하여튼 대우에서 나오는 허큘리스 모니터라고 해서 허큘레스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허큘레스 카드,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죠.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 그래픽 카드는 보통 아 애플 8비트 애플 시절에는 보통 한 라인에 40컬럼, 그러니까 문자가 40줄, 그러니까 A, B, C, D겠고 40줄을 썼던 반면에 허큘리스 카드는 80줄, 배가 늘어났죠. 그리고 라인 수는 정확하게 25줄, 그리고 이제 상시적으로 쓴 게 24줄 이렇게 썼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하드웨어 변화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변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도
어, 국내에서 80년대 컴퓨터 학원이 많이 생겼어요. IT 인력도 많이 생겼겠죠. 그 중에. 근데 그렇게 초등학교 때도 그때 많이 이 IT 붐이 일어나가지고 소위 말하는 소프트웨어 붐이 있었죠. 그래도 그렇게 뭐 큰 관심 없이 지나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컴퓨터 학원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컴퓨터 학원은 전문가들, 그러니까 코딩 위주. 2000년대 들어서 보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프로그래밍 했다고 그러지 코딩 한다고 말 안 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어떻게 되냐, 인터넷이 대두되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자바를 만들었던 선사가 어느 날 갑자기 뭐 오라클에서 넘어갔고, 소위 말하면 인터넷도 보면은 소프트웨어들이 그 닷컴 붐이 일어가지고 그 소위 말하면 워드프레스 시장에서 이 네트워크 세상으로 변했어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라고 그러죠. 넷스케이프 대단했습니다. 뭐 그때도 반독점범이 있었나? 아마 그래도 아랑곳 없이 넷스케이프가 국내에서 인터넷 브라우저 시장을 싹쓸이했었어요. 그러다가 한 2, 3년 있다가 MS에서 이제 익스플로러가 나왔고, 그것도 이 익스플로러가 또 뭐 OS하고 같이 주니까 넷스케이프를 살 이유가 없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또 넷스케이프가 없어지고, 그리고 오늘날 지금 MS 익스플로러도 어떻게 됐어요? 구글의 크롬, 그리고 뭐 오페라, 폭스베이스 몇 가지의 그 브라우저 시장이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뭐 구글 크롬을 쓰든 뭐 익스플로러 쓰든 익스플로러 요즘 없어졌죠. 없으니까 아니라 이제 다음 버전, 저 기억도 안 나네요. 요즘 저도 구글 크롬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그때도 국내에서도 그렇게 그 소프트웨어가 붐이 일어났지만, 아직도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코딩이 대세다. 물론 코딩은 대세입니다. 그리고 코딩 하면은 뭐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해요. 근데 코딩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분야가 너무 많아요. 옛날에는 소프트웨어라는 게 그냥 단순했거든요. 단순한 게 아니라 그만큼 산업사회가 지금하고는 천지차이였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뭐 어셈블리도 하는 사람도 있고, 기계어죠. 어셈블리 하는 사람들은 특히 뭐 프로그램 어떻게 하냐, 뭐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 PLC라고 해서 그 프로그램 코드 넣는 거, 그런 것도 많이 쓰고, 하여튼 산업사에서는 어셈블리하고 응용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서버 클라이언트 베이스에서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 그리고 메인프레임 위주죠. 저도 IBM에 예전에 메인프레임 엔데버라는 그 OS가 있어요. 엔데버.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이제 일반 기업들은 못 쓰죠. 왜냐?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엔데버 같은 그런 프로그램 하에서 코볼 프로그램도 돌려보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은행권이 전부 다 유닉스로 바꾸고, 뭐 메인프레임 시대에서 소위 말하는 지역 공유, 그리고 소위 말하면 탈중앙화 되는 그런 시절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OS도 예전에는 유닉스에서 이제 예전에는 저 리눅스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 돈 안 주고 공짜잖아요.
왜 이제 뭐 특히 싫어하는 건 없는데 이 공용 그러니까 뭐냐면은 상용 서비스를 돈 주고 했다는 거 그만큼 책임감이 있다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학생 사이에서는 뭐 리눅스나 예전에는 제닉스가 있었어요. 그건 MS에서 옛날에 유닉스 RU로 만들었는데 그런 그 리눅스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 학생들 위주로 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핫도그인가? 하여튼 그 리눅스도 하나의 상용 프로그램으로서 들어오면서 또 많은 버전도 있고 또 사람들도 많이 쓰고 특히 중요한 거는 대세예요, 대세. 그래서 요즘은 리눅스가 엄청나게도 대세입니다. 그리고 게임 만드는 사람들이 거의 한 80%, 90% 거의 그 클라이언트 서버에서 서버는 거의 다 리눅스를 쓰고 리눅스 하에서 어, 그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물론 영원하진 않습니다. 다 시대가 변하고 어떤 좋은 프로그램, 어떤 좋은 시스템이 있어도 그 시장은 항상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제가 이제 충격을 받았던 건 스티브 잡스의 소위 말하는 스마트폰 등장으로 인해서 소위 말하자면 개인 미디어 시대가 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 스마트폰 등장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OS 시장도 제가 항상 안타까운 거는 국내 대기업에서 OS를 좀 개발을 해줬으면 하는 항상 그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물론 나중에 뭐 스마트폰 말고 그 구글에서는 지금 안드로이드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삼성도 하고 있더라고요. 몇 개. 근데 너무 늦었어요, 사실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계속 이어왔어야 되는데 그만큼 이 소프트웨어 이 OS 시장은 굉장히 물론 큰 시장이지만 또 많은 뭡니까 투자를 해야 되죠. 그리고 국내 지금 방산 시장 같은 경우에 한번 예를 들어보면 처음에 우리가 뭐 비행기 만들 수 있었나요? 근데 그게 계속 노력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예, 집중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뭐 조그만 비행기 만들다가 좀 더 큰 거, 좀 더 큰 거 하다가 지금 거의 그 소위 말하면 제 기억으로는 4.5세대 이 정도의 그 항공기까지 전투기까지 만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나왔던 지금 뭐 iOS, 애플의 iOS나 아니면 구글의 안드로이드도 언제든지 또 새로운 패러다임 앞에서 시장을 또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코딩 하시는 사람들은 항상 좀 생각이 열려 있고 제가 뭐 꼭 코딩이라고 말 안 해도 이 프로그램, 이 소프트웨어만 굉장히 오랫동안 했던 사람으로서 항상 갖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새로운 신기술을 계속 스터디를 해야 돼요. 스터디 안 하면 죽습니다. 죽는다는 얘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코딩을 하는 코더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저도 제 자식이 둘이 있어요. 둘 다 아들인데
제가 뭐 이렇게 걸어온 길을 얘기를 해주면 별로 신경 안 써. 그만큼 이제 이게 대화가 잘못됐나?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그렇습니다. 미리 그러니까 생각이 깨어있는 자가 이게 말을 해주면 잘 들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부모하고 자식하고. 그래서 저는 항상 하고 싶은 얘기는 물론 스터디를 해야 되겠지만 이 항상 역발상을 할 수 있는 깨어있는 마음가짐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진짜 더욱더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도 느끼고 있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코딩을 할 사람이라 저는 그렇게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 말 자체가 좀 두서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제가 뭐 글을 써놓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얘기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러니까 코딩을 하시는 분은 많이 잡식성이 있어야 돼요. 잡식성. 하나만 죽어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잡식성은 뭐냐면은 이게 원리 원칙에 따라서 저 밑바닥부터 저 끝까지 그러니까 데이터도 그랬잖아요. 파생된 데이터 가지고 인포메이션을 만들고 그 인포메이션을 따라서 그리고 인포메이션이 뭡니까? 그래서 인포메이션 하나의 이 정보를 가지고 AI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결론을 얻고 지시를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건 그냥 단순히 하나의 데이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그걸 모으면 인포메이션이에요. 정보가 되고 그 정보가 소위 디시전 전달할 수 있는 지시 그런 하나의 판단 그런 걸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잡식성이 있어야 돼요. 코드는. 그래서 많은 내용들을 항상 귀 기울이고 또 관심 있고 호기심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를 전달했습니다. 감사합니다.